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 진부하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의 얼굴만 봐서는 그 내면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짐작하기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을 통해 사람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림짐작일 뿐 한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성격은 천차만별이지만 흥미롭게도 나라별로 공유되는 어떤 특징적인 기질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처럼 말이죠. 답답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 속도감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혹은 안전하다고 알려진 우리나라에도 특정 지역에서는 외국인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의뢰 그 나라 사람이겠지 하고 예상하게 되는 현상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편견이지만 그만큼 국가별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이처럼 개인의 성격과 별개로 국가마다 공유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은 꽤 흥미로운데요. 최근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된 글이 올라와 전 세계 네티즌들, 특히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기에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걸까요? 비행기와 공항에서 경험한 한국인들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외국인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인상 깊은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 승무원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때 유독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내용이었죠. 그 영상에 깊이 공감하며 댓글까지 남겼던 저이기에 왜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짧게나마 글을 써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 모든 승객이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바뀌었으면 하는 점이 왜 없겠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를 오가는 비행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은 한 선배 동료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녀가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무렵 한국인 승객들의 매너는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행기 내부에 낙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난히 시끄럽게 구는 등 기본적인 예절이 부족한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물론 모든 한국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런 한국인들을 보기 싫은 한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군요. 이제 그 선배는 은퇴했기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 당시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 한국인 승객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한국인 승객은 오히려 승무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기다리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행 비행을 가장 좋아할 정도로 오늘날 한국인들은 놀랍도록 매너 있고 예에 바르며 친절합니다. 특히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그들의 행동은 제가 하는 일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주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가 겪은 여러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출발하기 20분 전 갑작스러운 엔진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 1시간 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원래 출발 예정 시각을 30분이나 넘겼을 때 1시간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지연 시간이 2시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문제는 2시간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한국인 승객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그 외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유독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2시간 지연 안내 이후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결국 그날 비행기는 뜨지 못한다는 최종 안내가 전달되었습니다.
승객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만약 제가 승객 입장이었다면 저 역시 화가 났을 것이기에 그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아주 작은 결함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절대 이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꽤 많은 한국인 승객은 비교적 차분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불만 섞인 말을 쏟아내는 다른 외국인 승객들과 달리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중국인 승객은 여권을 돌려받을 때 중국어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오가다 보니 몇몇 나라의 욕설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승객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이름이 너무나 다양하고 같은 철자라도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번처럼 비행이 취소되어 여권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난감해집니다. 제 미숙한 발음 때문에 본인을 부르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승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국가와 이름을 함께 호명하는데 문제는 그곳에 수많은 한국인이 있었고 상당수가 씨 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똑같은 사람도 있었죠. 제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한 한국인 남성 승객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한국인들의 여권을 나눠주겠다며 제게 달라고 하더군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워낙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저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한국 여권 뭉치를 건넸고 그는 제 옆에서 또렷한 발음으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와 아는 사이처럼 보였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여권까지 일일이 챙겨 나눠주는 모습이 정말 고맙고 한편으로는 처음 겪는 일이라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멀리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다른 한국인들이 릴레이처럼 여권을 뒤로 넘겨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은 정말 놀라운 단합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한국인 승객들의 여권은 순식간에 주인을 찾아갔고 다른 나라 승객들의 여권도 문제없이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방을 들고 뛰듯이 빠르게 이동하더군요. 기내식이 나올 때 이미 테이블을 펴놓고 기다린다거나 다른 승객들이 아직 짐을 싣고 있는 동안 이미 자리에 앉아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행동이 빠르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를 들고